펀드에 가입하고 싶은 돈킹콩. 증권사 앱에 들어가 어떤 펀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띠용. 전체 탭에 뭐가 많습니다. 이름을 봐도 뭔지 모르겠네요. 온라인 탭에도 뭐가 많고 유망 탭도 마찬가지네요. 뭘 알아야 펀드를 가입하던지 할 텐데 이름부터가 거부감이 듭니다. 찬찬히 살펴봅시다. 펀드 이름에는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이름, 투자 대상, 투자 방법, 수수료 및 보수의 순서로 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걸로 봐볼까요? ABL 핌코 글로벌 투자 등급 증권자 투자 신탁 채권 재간접형 HAE. 이름 한번 기네요. 이 펀드는 ABL 글로벌 자산운용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핌코라는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이 선정한 글로벌 투자 등급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죠. 투자 신탁이란 개인으로부터 증권사나 은행과 같은 회사들이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대신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괄호 안에 있는 것도 투자 대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펀드는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제 간접형의 의미는 핌코 글로벌 투자 등급 증권에 투자하는 다른 펀드에도 이 펀드가 투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잖아요. 이런 간접 투자 상품에 또 투자를 하니 다시 간접이라는 재간접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힘을 냅시다. 일단 괄호는 건너뛰고 알파벳부터 봐요. 펀드 이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은 수수료와 보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려줍니다. 클래스라고 부르는데요. A 클래스는 선취 수수료 징구, E는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선취 수수료 징구는 펀드 가입 전 수수료를 미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알파벳이 A이니까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고 선취 수수료를 뗄 거예요. 선취 수수료가 0.35%이고 펀드 매수 버튼도 활성화되어 있네요. 운용사는 ABL 글로벌 자산운용으로 되어 있고 해외 채권형 펀드입니다. 이제 이름을 보고도 이 정도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죠? 이 웹페이지는 ABL 글로벌 자산운용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일 펀드의 정보입니다. ABL 글로벌 자산운용이 우리 글로벌 자산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편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펀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순간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펀드의 이름도 살짝 변화하였습니다. 우리지 핌코 글로벌 투자 등급 증권자 투자 신탁 채권 재간접형 UH 자산운용사 이름이 바뀌었더니 앞에 이름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근데 뭐가 달라 보여요. 전에는 H였는데 지금은 UH라고 쓰여 있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펀드들은 돈을 모으는 방법과 목적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 방법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유형이죠. 집합투자기구에 따른 구분, 추가 불입 여부에 따른 구분, 중도 환매 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펀드 투자 지역에 따른 구분. 머리가 지끈지끈이네요. 그래도 이 시간만 지나면 이해가 쏙쏙 되겠죠. 집합투자기구에 따른 구분.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말로 펀드입니다. 즉 이 구분은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나타내주죠.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 증권이나 부동산 말고 농산물, 에너지 등과 같은 것에 투자하면 특별자산펀드, 제한 없이 투자하면 혼합자산펀드라고 합니다. 증권펀드에는 주식형, 채권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이 있는데 어떤 증권에 더 투자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이 펀드는 채권형이니까 채권에 많이 투자하겠죠. 추가 불입 여부에 따른 구분. 불입은 돈을 낸다라는 의미랍니다. 추가로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면 추가형, 모집 기간 내에만 투자할 수 있으면 단위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펀드는 추가형이니까 수시로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겠네요. 중도 환매 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참 경제에는 한자어가 많죠. 중간에 팔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펀드 가입 기간 중간에 팔 수 있으면 개방형, 그렇지 않으면 폐쇄형이라고 한답니다. 이 친구는 개방형 펀드네요. 펀드 투자 지역에 따른 구분. 이건 뭔가 쉽게 와닿죠? 국내에 투자하면 국내 펀드, 해외에 투자하면 해외 펀드라고 합니다. 이건 유형이 안 써 있는데요. 바로 UH가 이 정보를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죠? 세계에는 참 다양한 화폐가 있습니다. 원화, 엔화, 달러화, 위안화, 유로화, 파운드화 등등등 이렇게 화폐가 다양하다 보니 환율이라는 개념도 생기게 되었죠. 환율은 요동도 치는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요동치는 환율은 우리의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하게 해주죠. 이렇게 외국과 거래하다 보면 환율을 고려해야 되는데 요동치는 환율의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 환율을 고정하는 것이 해지,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해지의 앞글자를 따서 H라고 표기합니다. 난 모험 좀 해야겠어 하고 쐐기를 박지 않으면 unhedged, UH라고 표기한답니다.
국내에서 거래를 할 때는 환율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내형 펀드에는 H나 UH라는 알파벳이 없습니다. 와, 그럼 이 펀드는 해외형 펀드군요. 하하, 정답. 그런데 종류형, 모자형, 이건 뭘까요? 종류형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펀드가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클래스, 종류별 펀드 정보라는 문구와 함께 8가지의 탭이 있습니다. A, AE, C, CE, CP1, CP2, PE1, PE2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각각은 무슨 의미일까요? A는 선치 수수료 징구, C는 수수료 미징구, E는 온라인 가입, P1은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 계좌를 통한 매입, P2는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매입,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펀드는 수수료, 보수, 판매 경로, 매입 출처 등에 따라 여러 종류의 펀드를 가지게 됩니다. 각 클래스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기본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으나 클래스별로 비교하기 쉽고 추가로 더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 설명서. 어우, 굉장히 보고 싶지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살짝 봐볼까요? 이런 건 굵은 글씨부터 보게 되죠. 위험도는 4등급,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 모투자 신탁의 90% 이상 투자, 전반적인 펀드의 정보를 알려주네요. 그리고 밑에도 전반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네요. 펀드 이름, 판매 회사, 7번에 적혀있는 모집 기간에는 추가형, 개방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번 펀드 영상에서 본 거 기억하실까요? 기억이 날랑말랑 하시면 위 링크에서 한번 봐주세요. 더 내려가면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설명서 보고 심사숙고해서 잘 투자해봐라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선치수수료, 후치수수료 개념을 제대로 안 알아봤잖아요. 여기에 살포시 써 있답니다. 8번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치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번 후치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 금액에서 후치 판매 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금액보다 실수령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선치 수수료는 펀드를 사기 전에 원금에서 수수료를 떼서 매입 금액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후치 수수료는 펀드를 팔고 나서 발생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떼기에 실수령 금액이 환매 금액보다 적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치 수수료는 사기 전에, 후치 수수료는 팔고 나서. 이제 감 잡히셨을까요? 쭉쭉 내려가 봅시다. 목차가 있고 그 밑에 투자 비용이 보이네요. 각 종류별로 판매 수수료와 보수 비율을 적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펀드를 볼 때는 이 정보로 수수료와 보수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용 전문 인력도 쓰여 있고 위험, 매입 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지만 오늘은 펀드 종류를 집중적으로 봐보자고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라는 행이 나옵니다. 판매 수수료에 따른 클래스, 판매 경로에 따른 클래스, 기타로 구분되는 클래스가 있네요.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떤 클래스가 현재 본인에게 가장 잘 맞을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S클래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투자 중개업을 인가받은 회사가 판매하는 펀드를 말하는데 수수료와 보수 측면에서 펀드 매입하는 분들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수수료와 보수가 다른 종류에 비해 저렴하다고 합니다.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S클래스. 이름만 들어도 구미가 당기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A, C, E 클래스를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클래스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종류형 구조 부분에서 클래스별 수수료와 보수를 비교해 보실 수 있답니다. 더 내려가면 모자형 구조라는 제목을 가진 부분이 나오는데요. 모회사, 자회사 들어보셨나요? 어미 모자와 아들 자자를 사용하여 회사의 구조를 나타내 주는데요. 모자형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모투자 신탁에 자투자 신탁이 많은 비중을 투자한다는 의미이죠. 즉 부모님 행동을 자식들이 따라한다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하니 아이도 따라하는 모습 상상 가시죠? 이 펀드는 증권자 투자 신탁으로 모투자 신탁의 90%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펀드 유형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앞으로 펀드 가입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수료, 보수, 모집 방법과 기간 등을 상황에 맞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돈킹콩이었습니다.